정유라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을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과연 영장이 발부될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뇌물수수 혹은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 이들은 정 씨가 사용한 말과 훈련 비용이 뇌물인데도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훈련 비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 씨 공소장에 보면은 최순실 씨가 2015년 8월에 박 전 사장을 만나서 정상적인 용역 계약인 것처럼 213억 원대 지형 계약을 맺고 이를 은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의 실행부터 종료까지 가담하진 않았어도 수익의 분산 거래에 개입했으면 혐의는 입증된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구속이 될지 이 문제는 먼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오늘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앞서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삼성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이른바 말세탁에 정유라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지금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발뺌했던 정유라 씨. 검찰은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정유라 씨가 사실은 모든 혐의를 엄마 최순실에게 떠넘기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지중해 연안국가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 했다는 보도도 새롭게 나온 상태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텍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예, 김영남 의원님, 정유라에 대해서 영장이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예외 없이 재청구해서 발부된 경우도 있고 다시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도 1차 기각에 대해서 이제 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더해서 다시 재청구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것은 모녀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최순실이 자신이 알아서 했다라고 떠안고 정유라는 엄마에게 미루는 상황이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깨고 정유라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 최순실과 공범 관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저 이제 앞서 잠깐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범죄 은닉과 그 공여에 뭐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혜택을 입었다면은 분명히 충분히 혐의는 입증할 만하다라는 이제 법적인 시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던 혐의가 지금 추가되는 건데 과거에 그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그러니까 발부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보강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혐의를 지금 추가했는데 저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글쎄요 한 50% 높아야 한 50%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물론 검찰이 어느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떻게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느냐 그 실질심사 영장심사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부분이 달려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적어도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말 교체하는 과정에 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지는 관여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과연 재판부가 범죄 수익 은닉죄의 공보 내지는 주범으로서 구속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은 이거는 구속을 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뭐 히든 카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이 변호사들께서는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은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서 그냥 마냥 철부지가 아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은 바로 이 정유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끝도 역시 정유라 문제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영장이 나올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유라 도대체 이 누구길래 정유라 때문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저희 MBN 기자들 단독 보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3일 삼성전자의 독일 송금 하루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직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메모의 가장 아래 적힌 단어는 바로 유럽통합본부. 검찰이 이 단어를 주목하고 지난주 이 전 본부장을 추궁한 끝에 2015년 9월 당시 KB 하나은행의 내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방침이란 룩셈부르크에 통합본부를 세우고 대신 이상화 전 본부장이 근무하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을 폐쇄하기로 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당시 이미 이 전 본부장을 통해 독일의 차명회사 코어스포츠 계좌에서 본인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삼성에는 명마 구입비를 보낼 계좌를 KB 하나은행에 만들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통합본부가 설립되면 최 씨는 각종 특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송금받은 돈을 자유롭게 쓰려면 통합본부 설립을 반드시 무산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최 씨에게 알리자 최 씨가 난색을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이상화의 통화 뒤 당초 9월 23일 열릴 KB 하나은행 이사회 안건에 포함됐던 통합본부 설립안이 전면 백지화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넨 이상화 전 본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박 전 대통령이 통합본부 설립을 막아 최순실 씨의 이권을 챙겨주려 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상화 전 본부장의 전화번호를 건넨 당일 독일에 있던 이상화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전화였습니다. 안 전 수석은 안종범입니다로 말을 꺼낸 뒤 KB 하나은행 유럽통합본부 설치 상황을 물었고 이 전 본부장은 안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곧바로 이메일로 보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통화 뒤 청와대에서 즉시 전화가 오자 최순실이 실세구나 하고 생각했다고도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삼성 측이 독일 계좌로 송금해 올 때마다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그때그때 바로 보고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3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수사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뇌물죄 보강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예, 이제 앞서 두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경제수석이 직접 전화해서 이제 유럽통합본부 민간은행이거든요. 예, 민간은행의 뭐 해외 지점 통폐합이라든지 통합본부 설립까지도 관여를 했을 정도일까? 참으로 이상한 대목입니다. 예. 이제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예. 통합본부로 가면은 보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예. 독일 지점이면은 딱 이상화 본부장만 딱 보면 되니까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예. 특히 뭐 삼성하고의 거래기 때문에 서로 더 굉장히 조심했던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저 변호사 두 분께서는 영장 심사에 이제 좀 확률이 낮다 그랬는데 저는 나올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예. 기분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문 지식보다는. 왜냐하면 이 범죄인을 소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죄목을 얘기해야 예. 되는데 그때는 이제 직권남용과 이제 업무방해죄인데 이번에는 다른 죄명을 추가하려고 그러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그것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든요. 예. 우리 검찰이 해외에 있는 수사기관과의 그런 공조에서 예. 그냥 영장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거를 얘기했을까부터 예. 지금 여기 이제 요번에도 이제 영장 이 청구가 안 되면 저는 이제 창피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법리적 뭐 이런 후폭풍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하고는 빙수를 걸고 저는 나온다에 오늘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을 좀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과연 정유라가
그냥 엄마가 다시 한 일이에요. 엄마가 저는 시키는 대로 저는 했을 뿐이에요라고 하는 그 정말 철없는 철부지 20대로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경제수석이 전화를 하고 현지 법인장이 계좌를 좀 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모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 독일 회사에 뭐 다른 회사입니다만은 이사로까지 이 정유라가 이제 등재돼 있거든요. 과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는 예.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코레스포츠에 정기적으로 급여도 받았어요. 본인이 예.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리고 말 세탁 과정에서 본인이 타는 말이 바뀌었잖아요. 삼성이 말을 2마리 갖고 있던 걸 바꾸어 주면서 말 세탁을 하는데 그 과정도 본인이 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내게 오게 됐고 또 본인이 얘기했듯이 삼성이 6명을 지원한다고 알고 갔더니 예. 자기 혼자만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본인이 분명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엄마가 본인의 어떤 허세를 떠는 과정에서라도 충분히 저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정유라는 철저하게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을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것이 공항에서 인터뷰나 지금까지 보여지는 어떤 증언이나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 예. 결국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세요. 눈이 막 떨리면서 얼굴에 근육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서 예.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대답하려다가 많은 모습도 보여도 그 내용은 결국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미리 준비한 내용의 충돌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얘기할지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을 얼굴 현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는 분명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침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 고도의 법률적 어떤 조언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공항에 입국했을 때 봤던 정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유라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철부지구나라고 이제 잠시 착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뭐랄까 모략꾼은 아닙니다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마냥 철부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 밉상인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번에 정유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말했듯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고 끝이고 예. 또 뭐 주동자다. 결국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20살짜리 정유라라는 얘기인데 그건 좀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예. 20살짜리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태 이 어마어마한 사태의 몸통이다. 그건 좀 더 예. 허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의 집착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움직이는 이 모든 메커니즘이 이제 정유라에서부터 시작됐다니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가 마냥 철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기사에서도 또 확인이 되는데 덴마크에서 몰타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 법원은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유라가 도피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최 씨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를 통해서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한 8억 원 정도를 정부에 기부하고 한 4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되는데 이 정유라가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덴마크에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철부지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뭐 변호인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그 범죄 혐의 자체가 업무방해거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전례를 봤었을 때 그걸까지 구속까지 해가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 이제 은닉죄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로 소명을 하게 되면은 구속은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혐의 자체가 이제 중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결국은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유라가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었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묵인을 했다고 해서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얼마를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이 잘 주변 정황이나 예. 지금 뭐 말씀하신 해외의 어떤 뭐 국적 취득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 상황이고 이 정도라면 누구든지 어떤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예.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판부를 잘 설득을 하면은
뭐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50% 이게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1차 시도 때보다는 분명히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그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정유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만큼을 잘 설득하느냐 이것이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탁에 정유라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지금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발뺌했던 정유라 씨. 검찰은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정유라 씨가 사실은 모든 혐의를 엄마 최순실에게 떠넘기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또 정유라 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지중해 연안국가 몰타의 시민권을 얻으려 했다는 보도도 새롭게 나온 상태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페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본인을 위한 특별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1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예, 김영남 의원님. 이걸 가지고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그러니까 발부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보강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혐의를 지금 추가했는데 저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글쎄요 한 50% 높아야 한 50%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물론 검찰이 어느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떻게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느냐 그 실질심사 영장심사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부분이 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적어도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말 교체하는 과정에 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지는 관여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과연 재판부가 범죄 수익 은닉죄의 공모 내지는 주범으로서 구속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은 이거는 구속을 해야겠다라고 할 만한 뭐 히든 카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이 변호사들께서는 이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조금 정유라에 대해서 영장이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예외 없이 재청구해서 발부된 경우도 있고 다시 기각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도 1차 기각에 대해서 이제 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더해서 다시 재청구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것은 모녀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최순실이 자신이 알아서 했다라고 떠안고 정유라는 엄마에게 미루는 상황이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떼고 정유라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 최순실과 공범 관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 이제 앞서 잠깐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범죄 은닉과 그 공여에 뭐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혜택을 입었다면은 분명히 충분히 혐의는 입증할 만하다라는 이제 법적의 시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던 혐의가 지금 추가되는 건데 과거에 그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거. 정유라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을 추가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과연 영장이 발부될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뇌물수수 혹은 뇌물 공여 혐의도 받는 이들은 정 씨가 사용한 말과 훈련 비용이 뇌물인데도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훈련 비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 씨 공소장에 보면은 최순실 씨가 2015년 8월에 박 전 사장을 만나서 정상적인 용역 계약인 것처럼 213억 원대 지형 계약을 맺고 이를 은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뇌물죄의 실행부터 종료까지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수익의 분산 거래에 개입했으면 혐의는 입증된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구속이 될지 이 문제는 먼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오늘 다시 법원에 출석합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앞서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삼성 승마 지원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이른바 말씀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서 그냥 마냥 철부지가 아니다. 이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은 바로 이 정유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끝도 역시 정유라 문제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영장이 나올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유라 도대체 이 누구길래 정유라 때문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인지 저희 MBN 기자들 단독 보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3일 삼성전자의 독일 송금 하루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직이 이상화 전 본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건넸습니다. 이 메모의 가장 아래 적힌 단어는 바로 유럽통합본부. 검찰이 이 단어를 주목하고 지난주 이 전 본부장을 추궁한 끝에 2015년 9월 당시 KB 하나은행의 내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내부 방침이란 룩셈부르크에 통합본부를 세우고